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2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이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식별 비행체에 대한 목격담은 미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입니다. 한국에도 있었고, 한국에서는 특히 팬텀 조종사 4사람이 30분 동안 300m 정도 근접한 위치에서 한 30분 동안 관찰 추적하면서 위협 사격을 할까 고민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전투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가서 실제로 UFO로 보이는 풍선같이 생긴 물체를 향해서 한 60발을 사격한 적도 있고, 이란 공군기는 테헤란 상공에서 UFO의 공격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공격을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위협적 공격을 했다는 증언입니다. 이런 생생한 증언 플러스 미국 해군 조종사들이 촬영한 UFO 관련 동영상까지 공개되고, 드디어 이제 며칠 안으로 미국 정보기관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그동안에 추적했던 사안들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면서 언론에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보다도 더 확실하게 오랫동안 국가 차원의 조사를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이 조사를 책임졌던 사람이 장자크 벨라스코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한 20년간 UFO 담당 기구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UFO에 관한 세계 최고 권위자로 꼽힙니다. 프랑스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1977년에 UFO 담당 기구가 설립되자 관계하게 되었고, 그 6년 뒤부터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1983년부터 2004년까지 그는 UFO 현상을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조사, 분석하는 일을 지휘한 셈이죠. 퇴임 이후에는 공개적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풍부한 사례 조사 경험을 근거로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UFO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안 것은 최근에 읽은 이 책을 통해서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최근에 유명해졌습니다. 레슬리 킨이라는 이 추적 전문 기자가 쓴 UFO 이야기입니다. UFO를 전문적으로 관측, 분석한 사람들의 증언을 모은 책인데, 여기서 이 벨라스코 씨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54년 프랑스에서는 전역의 도시권에서 100건이 넘는 비행 접시, 즉 UFO에 관한 공식적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영이던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수천 명이 비행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비행기 크기였는데 녹색 공과 럭비공 같이 생긴 금속 물체가 떠다녔다는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얼어붙었고, 개들은 놀라서 짖어댔으며 소들은 우리를 들이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비행물체가 공중에 있을 동안 이 도시의 전력망이 마비가 되고, 사라지니까 마비되었던 전력망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UFO 추적기구는 GEPAN으로 불리는데, 경찰, 헌병, 공군, 해군, 기상학자, 항공 관련 공무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천문학자, 물리학자, 법률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1977년에서 1983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기구를 책임졌던 벨라스코라는 사람의 글이니까 이거는 뭐 신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첫째, 1. 대부분의 UFO 관련 보고는 면밀한 분석 결과 해명이 가능했다. 해명이 가능했다는 말은 그것은 UFO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상당수의 현상은 기존 물리학, 심리학 혹은 사회심리학으로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공중현상의 적은 몇 가지 사례에서는 확실한 물질적 근거, 즉 실체가 있다. 아주 극소수의 목격 그리고 후속 조치를 취해보니까 그것은 UFO가 물질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은 UFO가 구체성이 있고 실체를 갖고 있었다. 헛것이 아니었다. 헛것이 아니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기구는 1951년 이후의 UFO 목격 사례들을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통계 분석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4등급으로 이 목격기를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 두 번째는 현상의 성격을 얼추 확인했지만 약간의 의문이 남는 경우, 세 번째는 C입니다. 자료 부족으로 식별이 안 되는 경우, D는 어떤 경우냐? 정확한 목격담과 아주 질이 좋은 증거가 현장에서 확보되었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목격기가 있고 그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 실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1981년 1월 8일 오후 5시 프로방스의 한 마을에서 전기 기술자 레나토 니콜라이가 정원에서 물펌프 집을 짓고 있는데 하늘에서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 돌아보았답니다. 달걀 모양의 물체가 자기 정원에 착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며시 다가가니까 휙 하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날아오르는 물체의 배 부분을 보니 착륙용으로 보이는 2개의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돌출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착륙한 곳을 가보니까 땅이 눌려진 흔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2m 반경의 원형 흔적 2개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 조사에 나선 UFO 기구가 관계 이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무슨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조사를 했더니 이런 과학적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선 땅에 무거운 것이 내려가지고 풀이나 땅을 눌렀던 사실, 눌러서 땅이 쑥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고 그 순간 착륙 장소의 땅이 섭씨 300도에서 600도로 가열된 사실도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 정은 플러스 후속 조치로서 흔적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인데 어느 마을에서 낮 12시 35분에 이 목격자의 집 앞에, 이건 또 작은 경우입니다. 지름 1m가량의 비행 물체가 천천히 내려오더니 지상 1m 위에서 호버링을 20분 정도 했다는 겁니다. 이 호버링이라는 것은 헬리콥터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헬리콥터가 공중에 떠 있으면은 약간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걸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한 20분 동안 했으니까 상당히 관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목격자는 그 모양은 달걀 같은데 접시 2개를 포개한 모양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청록색의 위는 청록색의 돔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체는 땅 위를 호버링 하다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빨려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이 땅에 있던 풀들이 벌떡 섰답니다. 그 뒤에 조사팀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과학적 영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풀들의 수분이 말라버리는 등 강력한 전자기장, 일렉트릭 마그네틱 필드, 전자기장의 영향으로 열이 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것도 목격담과 그 뒤에 물리적, 과학적 조사가 일치한 경우죠. 이 150건의 보고 사례 중에서 15건이 이러한 D급으로 분류되었다. 이 D급은 부인할 수 없다. D급은 UFO란 게 뭐 기상현상도 아니고 어떤 누가 어느 나라에서 개발한 비행 물체도 아니고, 그리고 풍선도 아니다.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실체. 그러나 그 정도만 설명할 수 있지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정확한 목격담과 질이 높은 증거가 있지만 기존 학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란 이야기입니다. 15건이. 그런데 이들 중 반은 그 주변 환경과 그 비행기를 관측했을 경우에는 비행기 레이더나 통신 장비에 전자기적 영향을 끼친 경우였다고 합니다. 이 독립적으로 UFO를 조사한 프랑스의 도미니크 바인스타인은 별도로 조종사들이 목격한 약 1305건의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왔습니다. 상업용이나 자가용 비행기가 UFO를 볼 때와 군용기가 UFO를 볼 때 그 UFO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여객기나 자가용 비행기를 만난 UFO는 뭐 특별히 적대적인 반응이나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는데 대해서 전투기와 맞닥뜨리면은 아주 구체적인, 때로는 공격적이고 때로는 회피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UFO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UFO가 자연현상이 아니라 의도적 행태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의도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이 UFO가 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벨라스코 씨는, 장자크 벨라스코 씨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했습니다. 이 UFO가 자주 나타나는 걸 감아보면은 이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핵폭탄이라든지 또는 미사일이라든지 하는 이런 전략적 시설,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 있다는 거죠. 그런 기지나 핵실험을 많이 할 때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는 추리인데 이 UFO가 지구에서 핵실험을 한다든지 무슨 중요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든지 할 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근방에 떠돌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프랑스가 국가기구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추적을 해보고 UFO 실체를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외계에서 지구를 감시하기 위해서 UFO를 보냈다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현상은 현재로는 기존 학설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이런 거죠. 비행기가 비행 물체가 고공에서 정지되어 있다. 소리 없이 비행을 한다. 그리고 가속과 속도, 방향 전환이 관성의 법칙을 위반한다.
그리고 전자기적 영향을 계속 끼친다. 이런 현상이 기존 기술로나 천문학적, 물리학적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론을 따지는 사람은 그런 현상 자체를 부인합니다. 이론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니까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본 사람들은 내가 봤는데 실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론을 바꿔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 현상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론을 찾는 게 순서일 겁니다. 예컨대 블랙홀인데 블랙홀이라는 현상이 있다. 그런데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이라는 현상을 예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를 하면은 블랙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또 부인했습니다. 자기의 이론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론에 안 받는 블랙홀의 존재가 확인이 된 겁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허블이라는 학자는 당신이 만든 이론을 연구하면 팽창하게 되어 있다.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도 우주가 팽창 안 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팽창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코페르니쿠스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주장을 한 코페르니쿠스도 임종 직전에 그런 혁명적인 우주관을 담은 천체의 회전이라는 이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왜냐? 이거 미리 했다가는 종교 재판에 들어가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화형당할 것을 두려워한 거죠. 이분이 돌아가신 게 154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온 세계가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대한 세계관, 우주관의 변화를 금방 접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극소수지만. 이탈리아 피사 출신의 위대한 물리학자 갈릴레오는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이 획기적 학설이 나온 90년 뒤, 즉 1633년에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로마 교황청으로 불려가가지고 종교재판을 받고 일종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너무나 유명한 학자니까 봐준다고 해가지고 연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연금 중에 이분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7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UFO를 공인한다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인류에 강요하는 겁니다. UFO 실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지구가 감시를 받고 있다. 외계에서 보낸 물체에 의해서 감시받고 있다.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기술력, 군사력을 가진 존재가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은 그 뒤에 인류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인식의 변화. 정부는 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군사력을 더 늘려야 된다 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류 전체가 단결해야 한다. 인종차별, 종교차별 이거 하지 말자 해가지고 세계 정부를 만들자. 유엔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세계 정부 만들자 하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또 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유일신, 이슬람이나 가톨릭이나 이 개신교 같은 유일신을 믿는 쪽에서도 이게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며칠 내로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UFO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는 것은 국가 및 학문 차원의 본격적 탐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